지금부터 120차 최고위원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을 내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착석해 주십시오. 대통령으로부터 교회 선언의 오도반을 듣겠습니다. 긴장된 하루가 왔습니다. 8월 2일 오늘 한일 경제전쟁의 선전포고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한국 경제의 생사의 갈림길이기도 하고 민생 파탄이냐 극복이냐 하는 갈림길이기도 합니다. 늘 국난에 시달려온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국난을 극복한 힘은 아래로부터 나왔습니다. 임진왜란 때 선조는 도망갔습니다. 나라를 지킨 것은 의병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애국이냐 매국이냐의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바람 앞에 촛불 같았던 나라를 건져 올렸던 국민의 저력이 다시 발휘될 것입니다. 근데 대전제가 있습니다. 사무사. 생각과 의도에 사가 끼지 않아야 합니다.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이 끼어들면 국론은 하나로 모아질 수 없습니다. 최근의 사태는 엄중한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치부하듯이 별것 아닌 게 아닙니다. 사가 낀 겁니다. 사무사. 사가 끼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 한일 경제전쟁을 총선 전략에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매국의 길이 될 것입니다. 애국의 전선에 하나가 되려면 티끌만한 사도 제거해야 합니다. 짜여진 각본이라고 의심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대통령의 이순신 발언, 조국 수석의 죽창가, 양정철 원장의 총선 유리 전망, 하나로 짜여진 각본이라는 의심이 듭니다. 자, 이제 일본발 총선 공작 기도 사건으로 불릴 만한 이 일풍 사건, 이 부분을 깨끗이 정리하지 않으면 애국 전선에 탈이 생길 것입니다. 청와대와 정부에 요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으로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조치하십시오. 저희 민주평화당은 어젯밤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청 결의로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다시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한일 외교 갈등을 총선에 이용하려는 민주당은 공식 사과하고 책임자를 즉각 해임하라. 국가 위기를 활용한 일본발 공작선거 기도를 중단하라. 나라 경제와 국민의 생업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한일 외교 갈등을 당리당략으로 접근하는 집권 여당의 한심한 모습에 분노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이순신 장군 발언, 조국 수석의 죽창가 여론전, 여당 싱크탱크 총책의 총선 유리 보고서 등 일련의 행동에서 총선을 향한 위험한 정치 계산이 보인다. 일본의 경제 도발에 따른 국난 상황에서 국민들은 당당하고 책임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기대하고 있다.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대책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총선 유리 분리를 따지는 것은 국민과
국익을 배반하는 어리석은 일이다. 일본의 당당한 외교적 대응과 함께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그 길 운동을 펼치는 국민의 뜻을 왜곡시키지 않기 위해 총선용 일풍 우려를 씻기 위해 집권 여당은 분명한 결단을 해야 한다. 민주평화당은 민주당의 공식 사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해임을 소속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민주평화당 개의원 일동 이상입니다. 이어서 민영상 최고위원 주의하겠습니다. 어제 여기 주배수 의원님을 포함한 한일의원연맹 그 소속 의원님들이 일본에 가서 일본 의원들과 한일 그 경제 무역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큰 성과를 보지 못했고, 또 한일 외교부 장관 회담이 있었지만 거기에서도 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일본에서 이제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이런 결정은 강제징용 판결을 문제 삼은 것으로서 그 침략에 대한 반성의 태도가 없는 것도 문제고, 또 정치와 경제를 뒤섞은 것도 또한 문제입니다. 일본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유로서 안보 문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재연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어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당연히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재연장을 거부해야 마땅합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도입될 당시부터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강제징용 판결을 청와대와 사법부가 재판 거래를 한 것이나 한일 위안부 합의를 무리하게 강행한 것들의 연장선상에서 이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인해서 관련 기업과 관련 서비스 산업에 큰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외교적인 노력을 집중해서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차제에 한일 간 무역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경제 악화로 인해서 국민이 고생을 하는 만큼 다른 어떤 성과가 있어야 합니다. 이 기회에 대일 무역 적자가 심각한 것을 무역 균형으로 바꿔야 하고, 지나치게 일본에 의존해온 부품 산업의 국산화에 힘써야 합니다. 다만 그동안 일본 부품에 과도하게 의존해온 것에 대해서 대기업의 책임이 큽니다. 그동안 연구개발이나 부품 산업 투자에 소홀히 하고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했던 책임이 있는 만큼 혈세로 무조건 지원하는 방식은 자제해야 합니다. 관련 대기업들이 그동안 이익을 얻으면서 사내 유보금을 쌓아왔던 것을 뒤늦게라도 이제라도 관련 연구개발이나 투자에 사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국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대기업 지원이나 대기업 봐주기 등 경제개혁의 후퇴 기회로 악용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중요한 일에 사심을 섞는 것은 공직자나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어서 주배수 전 대표님 하겠습니다. 네. 온 국민의 걱정이 많으십니다. 오늘 일본 내각 가기에서 10시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그런 결정이 나올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문제를 좀 막고자 지난 31일 초당적으로 여야 5당 국회의원들을 10명이 방일단을 구성해서 1박 2일 아주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왔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오늘의 가기 결정에 대해서
그것을 막거나 또 유예시키지 못한 그런 성과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맨 처음에는 한일의원연맹 그리고 여기에는 자민당뿐만 아니라 그 야당 의원들도 포함된 그 일본 국회의원들을 9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그래서 국회가 그 아베 정부의 이것이 부당함으로 이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최소한 좀 결정을 유예해서 시간을 가지고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만 된다. 이런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느낀 것은 이미 아베 정부에서는 결론을 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도 초당적으로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임했는데 일본도 그 야당들 특히 공산당만을 제외하고는 공명당이랄지 그리고 국민민주당, 입헌민주당 다 한국의 우호적이고 친한파인 그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느꼈고 표면상으로는 자민당 쪽에서는 징용 판결에 대한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보복은 아니라 안보상의 이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안보상의 이유로 드는 그 근거를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 위협으로 전략 물자가 북한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는데 한국의 체계를 보면 전략 물자 관리가 소홀하다, 불충분하다. 일본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 인력이 100명이 넘는데 우리는 고작 11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우리는 이 전략 물자 관리를 하는 그런 기관이 세 군데로 나눠져 있고 그래서 산업부, 원안위, 방위산업청 이렇게 합하면 전부 담당 직원이 좋게 120명은 된다. 그리고 또 전략물자 관련이라는 기관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정부의 잘못된 그 보고를 그대로 믿고 그것을 얘기를 우리한테 하는 것을 보고서 서로 소통이 부족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실무자 간의 그 대화, 회의가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실무자 간의 회의가 3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우리 측의 사정, 한 번은 또 일본 측의 사정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런 소통과 대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쪽쪽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야당의 경우에는 이 경제 보복이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그 일본의 그 입장차 이 부분에서 기인했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일 청구권 협상에 있어서 일본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과 다른 한계를 하는 것은 결국 이 한일 관계가 이 청구권 협상에 이게 종결된 그 기반 위에 있는데 이것을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결국 판도라의 상자를 다시 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시각차가 굉장히 크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게 국가대 문제가 아니라 개인이 기업에 대한 청구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식과 이런 걸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면 저희들도 논리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일본의 기본적인 정서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이 지소미아 일본과 군사정보교류협정인데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소미아는 그 유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모순이다, 이율배반이다. 지소미아는 양국간의 신뢰가 중요한데 이렇게 우리가 전략물자 관리가 소홀하다 이 신뢰를 하지 않고 불신감이 있는데 어떻게 지소미아를 계속할 수 있으며 두 번째는 이
화이트 리스트로 수출이 규제가 되면은 그러면 사실 중요한 그 안보 부품, 안보 관련된 그런 물품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제한이 된다고 하면은 결국 한국의 안보 자산을 약화시키는 것이어서 그 한일 관계의 어떤 북한 핵을 마주한 어떤 한일 어떤 동맹 국가 이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이 추구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맞춰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제 이런 얘기도 좀 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10시에 가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가 또 문제이고 그러나 이 협정이 발효가 되려면 한 20일이 걸립니다. 또 그 사이에 또 외교적인 역량을 조금 동원해서 외교적인 해결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 한일 관계는 참 복잡합니다만 한일 간의 그 국제 간의 우리 한일 관계가 악화가 되면 저는 그 한일, 한미일 이 관계가 악화가 될 것이고 그것은 결코 우리 한국에도 일본에도 동북아에도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다 이런 우려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 참 초당적으로 같이 한마음으로 다녀왔습니다만 결국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태를 이 지경까지 끌고 온 저는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우리가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그걸 털고 그러나 거기에 대한 분명한 책임, 반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난구를 잘 헤쳐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고 겸해서요. 오늘 이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발표를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사태가 전개될지 온 국민이 불안과 함께 여러 가지 걱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한일 경제전쟁 해법은 없는 것인가 라는 주제로 연속 기획으로 최고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우선 월요일 오전 9시 반에 최고위원 국회의원 연석회의 그 자리를 대체해서 회의는 뒤로 미루고 9시 반에 시작해서 전 주일 대사 또 김대중 오부지선언의 기획자이시고 또 일본 조야에서 일본 정치인들과 깊은 교분을 갖고 있는 정치학자시기도 하죠. 추상용 전 대사를 이 자리에 모셔서 한일 경제전쟁의 해법은 없는가 그분의 고견을 듣고 저희 지도부가 함께 토론하면서 민주평화당의 대안 해법을 마련하는 일에 착수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주평화당이 평화 독립군을 자임하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면에 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의 지식인 75명으로 시작했던 한국은 적인가라는 시국선언 성명에 어제까지 4,700명의 일본 지식인들이 서명한 것을 보면서 아직도 일본 시민사회에는 양심의 목소리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일본 시민사회와 적극 연대하는데도 민주평화당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10시에 조금 뒤에 지금 민주평화당이 사실상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개인 택시 조합 기사님들이 400 수십 명의 분들이 민주평화당의 입당 원서를 가지고 10시에 방문하시겠다고 해서
이분들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구 통과해서 지금 그래요? 민주평화당이 이른바 공유경제 또 차량 공유 서비스 등등으로 생존권 위협에 내몰리고 있는 택시 기사님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근본적인 출발점은 택시 교통을 대중교통으로 규정하고 그리고 각종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7년 전에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택시 대중교통법이 통과됐습니다. 국민의 대표 기관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이제 고급교통수단이 아니고 서민교통으로서 시내버스, 지하철과 함께 택시도 보호받고 육성 지원돼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던 택시 대중교통화법입니다. 그것을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것을 묵살했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 택시의 영업 환경, 생존 환경은 더 열악해졌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다시 택시 대중교통화법을 국회가 처리할 때다. 그래서 민주평화당의 당론으로 발의키로 했고 이제 법안을 완료해서 의원들 서명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노력들을 평가해서 개인택시 조합에서 민주평화당 입당을 결심한 기사님들이 방문을 하시겠다고 지금 오는 중입니다. 그리고 조배수 전 대표께서 이끌고 있는 갑질근절대책위원회가 또 대구에서 무슨 사건이었죠? 대구에 현장 방문해서 간담회 한 결과 주택 재개발 조합에 있어서 그 내부에 어떤 그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조합의 집행부가 그 조합의 집행부의 그 예산 집행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그 210명 분에 대해서 무더기로 그 제명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억울하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조합원 투자금 반환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쟁이 있었는데 대구에 있는 정치권에 노크를 하고 그 호소를 해도 그 냉담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당이 대구까지 와서 그 얘기를 다 들어주고 그때 한 150명 정도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현장에서 입당 의사를 42명이 써주셨고 또 추가로 또 써주신다고 그래서 지금 굶어진 대구에 저희들의 그 발판이 이제 또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력한 만큼 우리가 그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국민을 위한다는 그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곳곳을 갈 때 거기에 저는 민주평화당의 존재 이유가 있고 그 민주평화당의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자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갑질대책위의 또 조배수 위원장님 담당자들한테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치는 눈물을 닦아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갑질대책위가 앞으로 더 좀 힘을 내주시기 바라고 말씀하세요. 예, 또 추가로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그 현수막을 걸 예정입니다. 그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신 것 같은데요. 예, 갑질 신고하시라. 특히 이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그 신고 접수도 받는다 이렇게 해서요. 우선은 그 5개 시도당인데 대전도 지부가 있으니까 대전도 좀 별도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전은 지금 제외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거 엊그제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저희 방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박주현 대변인이 함께 했는데요. 그때 갑질대책위가 현장을 방문해서 접수했던 주식회사 신화 사건을 핵심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청와대가 관심을 갖고 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청년사업가가 돼지 삼겹살 육가공 업체를 차려서 아주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기업 롯데가 납품 계약을 체결했는데 롯데와의 납품 과정에서 100억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대기업의 갑질 횡포로 해서 그 기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결국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출신인 김상조 정책실장에게 시간을 끌지 말고 이미 판단은 내려져 있는데 대기업 눈치 보느라고 공정거래위가 시간을 끄는 그런 의혹이 있으니 이걸 잘라달라. 결론을 빨리 내려서 하루하루 참 피가 마르는 그런 청년 기업가에게 구명줄을 내려달라는 그런 탄원 겸 정책 민원 제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갑질대책위의 또 주요 사안이기도 했습니다. 또 금방 조 대표 말씀처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문제는 지금 어떤 정치 세력도 어떤 정당도 정부도 외면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갑질근절대책위원회가 전면에 서서 간담회와 함께 또 법률 개정 작업과 함께 그리고 지난번 7월 18일 청와대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공개적으로 대통령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제기했고 직접 대통령이 챙겨주실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유튜브 동영상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걸 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민주평화당에 대한 격려를 해주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는 별거 아닙니다. 결국 서럽고 답답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 곁에서 작은 노력이라도 해주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택시 기사님들 잠깐 들어오시라고. 네, 들어오시라고. 자, 회의를 잠깐 중단하고 그거 이제 하고 아니 오시라고. 이분만 해주시오. 회의를 잠깐 중단하고 전달식을 맡죠. 그래요. 같이 서봐 전체 사진. 전매를 걸어주시고 잠깐만. 잠깐 촬영 잡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장문을 간단히 읽으시죠. 예. 전체 예, 조합원들 우편을 보는 게 자발적으로 보내서 예. 자발적으로 짧게 그 취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더. 입장문 읽으시죠. 취지를 설명해 주시죠. 아 대표 예. 앉아서 이렇게 오시게 된. 앉아서 앉아서 해야지. 네, 마이크. 네. 이게 이렇게 반영을 해줘서 예. 인사 말씀. 고맙고요. 예. 하여튼 뭐 서민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우리 민주평화당 당 전체를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 역시 한 국민으로서 또 우리 서울 개인택시조합 부이사장으로서 이렇게 저희들을 서민을 위해서 지지하는 당을 이렇게 당원 입당서를 가져오게 된 것을 정말 즐겁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더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조합의 어려운 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이런 큰 무대에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한다는 게 너무 가슴이 떨려요. 하여튼 고맙고요. 저희도 또 열심히 도울 테니까 우리 민주평화당에서 저희 개인 택시 많이 돌봐 주십시오. 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대표님 가입하신 분들은 정말 우편을 보내서 자발적으로 가입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 민주평화당이 숫자가 몇 개입니다고? 재산 아, 참 숫자가 몇 분이고? 520명 520명. 조직위원장께서 요거 한 분 한 분한테 문자로 감사하다고 바로 좀 오늘 배치를 좀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쪽으로 모시고. 자, 지금부터 공개를 전하겠습니다. 옆으로 주시기 바랍니다.